2020년 12월 21일 밤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자에 강원택이라고 하는 교수의 칼럼이 있습니다. 나라를 맡기면 안 되는 사람들을 알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영원한 제야라고 불리는 장기표 씨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홍세화 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홍세화 씨가 지금 정권 집권 어떤 무리들을 보면서 민주 건달이다, 민주파리 하는 건달들이라는 거죠. 정의파리, 민족 업자 뭐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게 소개되는데, 제가 그냥 삐딱하려고 삐딱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 칼럼 읽으면은 더 짜증이 납니다.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글쎄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식자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강원택 교수, 나라 맡기는 안 되는 사람들을 알게 됐다. 인제 알았단 말입니까? 정말 인제 알았단 말입니까?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라고 명색, 서울대 교수식이나 하는 분이 인제 알았단 말입니까? 나도 알았는 거를 인제 알았단 말입니까? 실화냐? 정말 묻고 싶고요. 뭐 영원한 제야 장기표 씨는 제가 좀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과 함께 5.18 전에 이 땅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참 궁금한 사람이고요. 뭐 홍세화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결국 지금의 극좌성향의 정말 민주화파리를 해서 이 나라를 하이제킹 해버린, 역사를 하이제킹 해버린, 민주화까지 송두리째, 정말 그 사람들의 실체를 몰랐단 말입니까? 함께 힘이 되어주고, 또는 이렇게 기만적이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지 못한 버릇이라고, 감히 버릇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습니다. 반면 제가 이 사람들 칼럼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반대급부로서 배우 최불암 씨를 소개하려고 해요. 역시 오늘자 조선일보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 국민 대표 아버지, 원로 배우 최불암, 이렇게 해서 최불암 씨를 인터뷰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최불암 씨는 북한 인권 관련된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흔히 이제 국회의원들은 잠깐 이제 눈도장만 찍고 얼른 다음 스케줄로 이동을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불암 씨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끝마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말을 제가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불암이라는 이 대배우를 제가 감히 일면식이나 했겠습니까만은 그 하나의 그 삶의 어떤 흔적을 제가 주워 듣고 난 뒤에부터 이분을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글쎄요, 굳이 어떤 실제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런 인연을 맺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듬직하게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국민은 지금 불안하고 알고 싶어 해. 문 대통령은 왜 속을 털어놓지 않나라고 하는 코멘트를 딴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불안하다, 국민들이. 최보식 기자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김혜자 선생은, 김혜자 배우 이야기도 해요. 앞에는 뭐 전원일기 이야기, 그 다음에 수사반장 이야기, 뭐 이렇게 쭉 살아온 이야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회장을 맡은 40년 이야기 뭐 쫙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김혜자 씨도 최보식 기자에게 아주 드물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나라 걱정이 많더군요.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최보식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최불암 씨가 답변이, 내 아내가 이제 김민자 씨죠. 내 아내도 뉴스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걱정이 많더군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이런 분들까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가 크게 잘못됐다는 방증이지요. 라고 최보식 기자가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저도 뭐 꼽사리에 끼어서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인연들,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면서 접하면서 크게 저는 글쎄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일은 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떼면 방이 따뜻하다, 뭐 이런 정도.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 좋다, 어느 쪽의 학원이 퀄리티가 좋더라, 이런 정보 주고받고 하고 있고, 제주도 귤값이 요즘 좀 떨어졌다 하더라, 그 정도까지 대화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쪽 집에 애가, 엄마 나 광주 올팔에 대해서 궁금해, 요즘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 하니까 그 부모가 그 궁금하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면 배울 수 있어 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이제 경악을 하게 되는, 그거 아닌데, 그거 보고 역사 인식하면 큰일 난데, 이러한, 그러면서 왠지 바로 그 전까지 대화에서는 일상으로서 서로가 유대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현실 인식을 하는군 하면서 갑자기 이제 벽이 생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대화의 깊이가 한계가 생겨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광주 올팔이 일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연관이 있느냐? 예, 연관이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역사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 큰 원인 중에 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김혜자 같은 분이 나라 걱정을 할 정도면 참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말을 이제 최보식 기자가 했죠.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국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내 주위 사람들도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말을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화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정권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있어요. 예, 이 어르신들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여 온 가치나 예의, 상식 기준이 급격히 허물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이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최불암 씨가 말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답답하죠. 현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많이 기대했는데... 문 대통령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최보식 기자가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며 가야 할 길의 청사진을 이미 보여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것 같군요. 최불암 씨가 답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해도 대통령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국민은 그걸 알 권리가 있잖아요. 대답이 정 어려우면 지금은 이런 이유로 말을 못하겠다 하든지, 그러다가 대통령이 겨우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점심자리에서 그는 앞서 빠뜨렸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최불암 씨가 말합니다. 오늘 최형을 만난다니까, 최보식 기자를 만난다니까 아내가 말씀 조심하고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걱정했어요. 우리처럼 얼굴 내놓고 사는 사람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지금껏 자기 주장을 별로 안 내세우고 살아왔어요.
남들과 충돌하지 않고 세게 고집 부린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국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분들, 관대한 분들도 하지만 이분 최불암 같은 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이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렇게 완곡하게나마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권 같은 자들, 뭐 문소리 같은 자들, 그거 많지 않습니까? 청산가리를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다고 했던 자들, 김제동 같은 자들, 그야말로 정치 진영 논리에 찌들어 빠진 소위 연예인들, 그 다음 최근에 그 작가들, 그런 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불안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늘 마음속에 든든하게 기둥처럼 이렇게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최불암 씨가 드물게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언론에다가 내놓는 것을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